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오래전 일처럼 희미해졌고 어떤 상처는 여전히 손만 대도 아프게 욱신거립니다. 상처는 왜 그렇게 아픈 걸까요? 단지 살같이 찢어진 흔적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처에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기대했던 곳에서, 사랑을 꿈꾸었던 순간에 상처는 피어납니다. 우리는 그 순간 삶이 우리를 거절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상처는 몸보다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은 그 상처에 대해 너무 오래 외면해왔던 당신의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 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깁니다. 처음에는 눈물입니다. 무너진 신뢰, 깨어진 기대, 사라진 웃음. 모든 것들이 허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웅크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 상처는 다른 것을 남깁니다. 조금 더 조심스러워진 마음, 조금 더 다정해진 눈빛, 다른 이의 고통에 손 내밀 수 있는 여유.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이 고통을 통해 성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괴테가 보여준 파우스트는 욕망과 실패, 절망과 다시 일어섬을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삶이란 무엇인지를 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처를 통해 삶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아픔에 다가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는 자신이 먼저 아파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은 결국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때로 우리 안에 작은 샘물을 만들어줍니다. 그 샘물은 타인의 슬픔에 물을 대고 서로를 위로하는 강으로 이어집니다. 한나 아렌트는 인간 존재의 조건을 탄생성과 상처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서로에게 말을 걸고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다독이며 살아갑니다. 결국 상처는 우리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과 깊이 연결되게 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완벽히 아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품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약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을 이야기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깊어지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때로는 그 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기도 하고 문을 열 힘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히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상처를 쓰다듬고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품고 걷는 첫걸음입니다.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상처로 인해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보는 일입니다. 그 문 너머로 다시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천히 상처를 품은 채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상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의 따뜻한 힘이 될 것입니다. 상처를 없애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도 완벽히 아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품고도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끌어안고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내가 약해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간임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니체는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을 이야기했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깊어지도록 이끄는 문입니다. 때로는 그 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이기도 하고 문을 열 힘조차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급히 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문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상처를 쓰다듬고 자신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상처를 품고 걷는 첫걸음입니다. 상처를 품는다는 것은 상처로 인해 다친 마음을 다시 열어보는 일입니다. 그 문 너머로 다시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조금씩 조심스럽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가 걸음을 느리게 합니다.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는 왜 이토록 뒤처지는 걸까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느린 걸음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느린 걸음은 땅을 더 깊이 느끼고 바람의 숨결을 더 오래 머금게 합니다. 상처를 품은 자의 걸음은 비록 빠르지 않지만 가장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천천히 상처를 품은 채 다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상처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가 되고 당신의 따뜻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남긴 그 발자국들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에 조용한 빛이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이들이 서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조언도 아니고 해결책도 아닙니다. 그저 나도 알아라고, 괜찮아라고 가만히 옆에 있어주는 것. 상처는 말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조용한 존재, 흔들리지 않는 온기, 그것이 가장 깊은 치유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상처 입은 사람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말보다 행동에 담깁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 곁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색해도 좋습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조용히 숨 쉬어주는 것. 때로는 같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없이 시간을 나누는 것. 프랑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자의 얼굴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 존재를 지켜야 할 책임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상처를 지닌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책임감. 그것은 인류가 서로를 지켜온 오래된 본능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상처를 알아보게 될 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세요. 거창한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나 여기 있어. 그 한마디 마음으로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영혼에게 다시 세상을 믿어볼 작은 용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손을 잡았던 당신 역시 누군가의 조용한 빛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처를 가지고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당신.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고, 더 부드럽게,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아픈 걸까? 왜 나는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할까?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상처는 당신이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당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용기의 흔적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상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상처를 가진 당신이기에 누군가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습니다. 그 상처마저 품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당신은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상처는 당신의 속도를 늦출 수 있어도 당신의 가치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당신을 넘어뜨릴 수 있어도 당신의 존재 자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걸어가는 이 길을
따스한 바람이 함께하길.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당신 스스로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를. 상처를 안고도 당신은 충분히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작은 위로의 흐름에 함께 해주세요. 함께 걸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